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따라오게 만들면 됩니다. 임금의 노예에서 돈의 주인이 되는 시작, 수백만 명을 경제적 자유로 이끈 현실적인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에서 시작했지만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 한 권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것이다. 실제로 30여 년 동안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 속 수백만 명을 경제적 자립의 길로 이끌어온 전설적인 책,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경제적 자유, Financial Independence라는 이 단어를 만든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Your Money, Your Life.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따라오게 하라. 정말 직관적인 제목처럼 저자 비키 로빈과 조 도밍게스의 메시지는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게 하며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소비와 일, 그리고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 결과 한 세대 전체를 자유롭게 이끌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됐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의 노예에서 돈의 주인이 되는 시작은 우리가 지출하는 모든 돈에 결국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맞바꾸어 얻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돈을 관리하는 것이 삶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돈의 흐름을 바꿔야 결국 삶의 흐름도 바뀔 겁니다. 이런 말을 남긴 비키, 이번 영상에서는 두 저자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자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돈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과 같습니다. 누군가 총을 거칠게 들이대고 돈이냐 인생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다수는 지갑을 내줄 겁니다. 우리는 돈보다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길까요? 아침보다 퇴근 후에 더 활기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매일 9시부터 5시까지 직장에 시달리며 집에 돌아와도 일을 손에 놓지 못하다가 마지막 이메일을 보내고 침대에 눕죠. 심지어 이것도 운이 좋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생계유지 활동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일상, 사실 생계유지는 죽음에 이르는 길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말에 신나게 살려고 평일에 직장에서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정말 허를 찌르는 저자의 메시지, 그리고 이런 표현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회를 살지만 동시에 죽어라 일하고 집과 직장 사이를 끊임없이 맴돌며 마치 지평선 너머의 무언가 혹은 아예 손에 닿을 수 없는 것들을 갈망한다. 그리고 아마 이 무언가는 경제적 자유가 되겠죠. 즉, 우리가 돈에 관한 책을 읽는 이유는 단 하나, 더 나은 삶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일 거예요. 다시는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마음 편하고 생산적이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자본주의 사회 속 모두의 목표일 겁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돈과 맺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고, 머니게임에서 벗어나서 직장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말고 삶에 몰입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망부터 행복까지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삶을 살지 않고 삶을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돈과 물질주의를 다룰 새로운 전략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자는 이 순서를 FI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FI는 Financial Independence, 즉 경제적 자유를 뜻합니다. 그리고 1단계는 과거와의 화해를 추천했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각자 두 가지 숫자를 구해야 하죠. 첫 번째,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보기. 태어나서 처음 번 푼돈부터 가장 최근 급여까지 총 소득의 합계를 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나만의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서 현재 순 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질문들은 과거의 돈과 맺은 관계에 들이고 있던 안개를 걷어냅니다. 대부분은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었는지, 얼마나 많이 들어올 수 있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살면서 번 돈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는 습관이 바로 이 작업을 통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라도 이 숫자를 구해보세요. 여러분에겐 어떤 숫자가 보이나요? 많은 분들은 아마 1번 질문의 숫자를 보며 생각보다 너무 큰 돈에 놀랄 테고 2번의 숫자를 보면서 약간의 실망감이 들 수 있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숫자 사이에서의 올바른 줄다리기가 경제적 자유로의 발걸음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자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관점을 더합니다. 언제나 항상 진실인 말은 이것뿐입니다. 돈은 당신이 삶의 에너지와 맞바꾸는 대상이에요. 당신은 시간을 팔아서 돈을 얻죠. 즉,
당신이 가진 단 하나의 진정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삶의 시간을 말하죠. 우리는 한 해에 대략 8,800시간이 있어요. 죽기 전까지는 대략 65만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 가운데 좋기 절반은 잠자고 밥 먹고 옷 입고 꽤 편안히 지내는 데 쓸 겁니다. 당신이 이미 인생의 절반을 보냈다면 쓸 수 있는 시간이 15만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 시간이 당신의 보물이에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쓸 수 있는 전부죠. 돈은 삶의 에너지라는 통찰, 이렇게 받아들이면 모든 게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사치품과 필요하지 않는 소비를 하는 행위는 반대로 그 물건 혹은 경험과 내 삶 속의 유일한 보물, 시간을 맞바꾸는 일이니까요. 이게 바로 돈이 게임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좋든 싫든 이 돈의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죠. 그리고 저자는 바로 이걸 깨닫는 순간이 마치 매트릭스와 같다고 말했어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해방된 인류의 지도자 모피어스는 영웅 네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매트릭스는 어디에나 있어.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창밖을 내다보거나 텔레비전을 켤 때도 볼 수 있고 직장에 갈 때, 교회에 갈 때, 세금을 낼 때도 느낄 수 있지. 매트릭스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내 눈을 가려버린 세상이야. 이어서 모피어스는 유명해진 그 선택지를 제시하죠. 파란 약을 먹으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 잠에서 깨어나 믿고 싶은 걸 믿으면서 살아가면 돼. 하지만 빨간 약을 먹으면 이상한 나라에 남는 거지. 돈이 삶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매트릭스에서 이 빨간 약을 먹는 일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지를 보고 선택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배우겠죠. 승리란 장난감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게임을 멈출 수 있는 상태죠. 마지막 문장 여러분은 느끼셨나요? 돈이라는 게임에서 진짜 경제적 자유는 더 많이 가져야 하는 무한 경쟁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진 후에 내 의지대로 게임을 멈출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던 건 멈출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멈출 수 없는 심리적 자유였던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더 원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게 다음 스텝입니다. 과연 얼마면 충분할까? 이 질문은 답변을 하는 그 사람과 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에 두 저자는 삶을 바꾸는 또 다른 질문으로 자신에게 맞는 숫자를 찾아가는 여정을 선물했습니다. 내가 지출한 것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어가는 거죠. 첫 번째, 소비한 삶의 에너지만큼 충족감과 만족감, 가치를 느꼈는가? 이 질문은 소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 이 삶의 에너지 소비는 내 가치관과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 질문은 내가 꿈꾸는 생활 방식을 실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면 이 소비는 어떻게 달라질까? 마지막 이 질문은 직업 생활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를 평가하고 일 바깥의 삶에 더욱 명확하게 집중하게 합니다. 경제적 독립에는 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자의 이 세 가지 질문을 물은 후에 우리는 어렴풋이 충분함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목표에 가까운 나만의 정답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올바른 질문으로 나아가면 선택을 넘어선 습관이 되어가겠죠. 이번 영상 속 두 저자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책 속에 담긴 너무 좋은 인사이트들을 제 능력으로 짧은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문장들을 조금만 더 소개하자면, 검소하다는 것은 소유물 대비 기쁨이 더 많다는 뜻이다. 물질 하나를 소유할 때마다 기쁨을 하나씩 얻는다면 검소한 사람이다. 하지만 소유물 10개가 있어야 기쁨 측정기에 하나가 찍힌다면 삶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의미다. 각 사치품을 살 때마다 여전히 짜릿하지만 그 짜릿함을 한 번 느끼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황홀감은 더 빠르게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은퇴는 일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다는 뜻이다. 돈을 벌며 죽어가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삶의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런 정말 깊은 통찰들은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더욱 절실한 안내서이자 재정 독립을 꿈꾸는 사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소비를 줄이고 싶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거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그분들께 이 영상 속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메시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